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실입니다. 오늘은 종합상사 코로나19에도 견고했다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발표하신 평가상실 김동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번 이슈 리포트의 주제를 설정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2018년에 이슈 리포트 종합상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변화를 공시했고, 여기서 제조업과는 차별화된 종합상사의 특성과 사업 다변화를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가 나타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과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종합상사의 사업 환경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2018년에 제시했던 재무적 특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재무적 특성이라고 하면 원래 종합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러니까 종합상사는 영업이익률이 낮고 영업의 비용이 커서 순이익 변동성이 있고, 또 운전자분 부담과 신규 투자로 인해서 영업현금흐름의 가변성이 높고 재무안정성이 여리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실적 변동성이 낮고 순이익 기조가 유지된다. 영업현금흐름은 평균적으로 양호하며 재무지표보다 상환부담이 작다라는 색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도 낮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2에서 7.6%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종합상사 5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9에서 1.7%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수익 변동성은 낮습니다. 특히 종합상사의 수익률 변동은 수익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등락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이후 향상된 영업이익률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 특성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라는 말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종합상사의 총자산 회전율은 2.1에서 2.5의 수준이지만 제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0.9의 수준입니다. 자산 대비 수익성으로 접근한다면 제조업과 종합상사의 수익성 차이는 상당 수준 축소됩니다. 두 번째로, 비경상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 변동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견해가 있지만, 종합상사는 꾸준히 단기 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비경상 비용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가스전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과 물류, 가전 렌탈, 차량 렌탈 사업의 확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고 순이익의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출입 거래를 하지만 외환 관련 손익이 크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 투자회사 관련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오히려 종속 및 투자회사 관련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했지만 보수적인 현금흐름 가정을 통해 손실을 반영해서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확대되고 영업의 비용은 안정화되어 순이익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슈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통해 의견을 말했다면 2019년 이후에는 이 의견을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견해에 대해 2018년에도 평균적으로 양호한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계열 자료가 많이 축적됐지만 동일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영업 현금 흐름의 변동성은 크지만 안정적이고 짧은 회전 기간과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에비타에서 영업의 수지를 가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NCF로 연결됩니다. 2013년부터 2020년
8년 평균 에비타에서 영업외 수지를 가감한 금액은 8,150억 원이며 동기간 평균 NCF는 7,688억 원입니다. 종합상사는 재무지표 수준과 상한 부담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미흡하지만 총차입금 구성을 보면 장기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년 내 상한도래 차입금이 약 4.5조 원이지만 동시점 현금 보유액은 2.8조 원입니다. 무역금융은 1.3조 원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역금융은 매출 채권 회수와 연계되어 있고 무역 관련 채권은 여러 안전장치로 인해 회수가 용이합니다. 현금 보유액, 무역금융의 매출 채권 연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상한 부담은 낮습니다. 네, 2019년의 교역량 감소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종합상세 실적은 어떠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해 주신 재무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양호한 실적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그러한가요? 포트폴리오 확충과 고위험 거래 축소는요, 수익 변동성 완화와 수익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다변화와 원자재가 반등 등으로 2019년까지 영업이익률은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도 영업이익률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는 유류, 화학제품,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운 운임 상승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5개사 합산 상반기 영업이익은 온기 수준에 근접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로 향상되었습니다. 레버리지 지표는 좀 좋지 않습니다. SK렌터카의 연결 대상 편입과 니스 부채의 인식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0년 운전자본의 회수로 순차입금이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순차입금 규모가 재차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온기 기준인 2020년 말에도 재무지표가 열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무지표는 과거보다 저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리스액의 기준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스 부채를 제외한 2020년 합산 순차입금은 5.6조 원입니다. 회계 기준 변경의 영향을 제외하면 실제 재무부담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리스 부채 제외 순차입금이 7.6조 원으로 재차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 실적은 부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대 영업 실적을 달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차입금 증가의 상당 부분이 운전 자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019년, 2020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적 특성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근데 답변 주실 때 양호한 실적이 나타난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매출은 무역 부분 의존도가 높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역의 부분이 높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SK네트워크스, LX 인터내셔널 등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사는 무역의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입니다. 상당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점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높은 계열 거래 기반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거래 수수료 위주의 사업 구조는 거래가 있다면 마진이 창출됩니다. 안정적인 거래의 발생은 고정 거래 기반이 있다면 수월하겠죠. 거래처 중에서도 계열사는 가장 안정적인 거래처입니다. 주요 종합상사의 계열사 거래는 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동비 위주의 사업 구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자면 결합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로 구성되어 있죠.
낮은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종합상사는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작아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자산 측면에서 보면 종합상사는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크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합계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계를 크게 초과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이 부진하면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판매 부진으로 재고도 증가됩니다. 이러다 보면 재고 진부화나 매출 채권 대손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종합상사는 판매처가 확보된 이유로 거래를 진행해서 매출 부진 시 매출 채권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제품 또는 자재를 구매할 일도 없겠죠. 즉 운전 자본이 감소합니다. 실제 교역량이 감소한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감소됐지만 운전 자본의 수로 NCF는 평균 2조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점이 재무적 특성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원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축소되어 있는지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개발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으로 잘 되면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날 건데요. 자원개발 부분이 축소된다면 대체 수익원은 있는 걸까요? 지금 질문은 이슈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요. 질문이 두 개네요. 첫 번째는 자원개발이 향후에도 축소되냐고 물으셨는데 이익 측면이냐 또는 투자 측면이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다릅니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을 접진 않을 테니 이익 차원에서는 축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에서 우수한 수익성을 내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추가적인 강구 개발도 진행합니다. 성공한다면 자원개발 사업의 이익 비중은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합상사들은요, 지금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투자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원개발 사업은 계속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투자가 없고 손실을 내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면 자산 측면에서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원개발 사업 대신 대체 수익원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익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으니 사실상 대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을 계속 운영할 테고 타 종합상사는 자원개발 사업에서 양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니 대체 수익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타 부분 투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분별 상세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자원개발 영업이익 비중은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투자는 축소되었지만 미얀마 가스전의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 추가되거나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전 렌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카, 주황색, 그리고 운송, 진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 가급적 수익성이 안정화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수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 수익원 개념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합상사와 관련해서 김동혁 팀장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합상사들의 재무적 특성이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 축소 이후의 사업 구조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